오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50년간 살던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80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요양원에 가세요. 아들과 며느리가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로 평생 터전을 잃은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숨겨둔 비장의 카드가 있었거든요. 과연 할머니가 어떤 반전을 준비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북구에 살고 있는 80세 박순분입니다. 50년간 살던 집에서 쫓겨날 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입니다. 남편과 함께 30년 전에 어렵게 마련한 집이에요. 남편이 10년 전에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 살고 있었는데 외아들 대수가 가끔 안부를 확인하러 왔었지요. 대수는 45살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결혼한 지 15년 됐고 아내 영희와 고등학생 딸 민정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평소에는 착한 아들이었는데 최근 들어 뭔가 달라졌습니다. 작년부터 대수가 집 얘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집이 너무 낡았어요.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크고요. 처음엔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점점 다른 속내가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요양원도 요즘 좋은 데가 많대요.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간병도 받을 수 있고요. 대수가 요양원 팸플릿까지 가져와서 보여주더군요. 저는 황당했어요. 제가 아직 정정하고 혼자서도 잘 살고 있는데 웬 요양원 얘기인지. 며느리 영희도 한몫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요양원에 계시면 저희도 안심이고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마음은 따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수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 집으로 이사 올 거예요. 민정이가 고3인데 학교가 여기서 가까워서요. 어머니는 좋은 요양원에 모셔드릴게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데?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사도 못 가겠고 민정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제 집을 노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저희 집도 몇 억은 될 거라는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자기들이 들어앉으려는 거였어요. 대수야, 이 집은 내가 평생 살던 집이야. 너 아버지와 함께 일군 집이고. 제가 말했지만 대수는 단호했어요.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어머니 혼자서 이 큰 집을 관리할 수도 없고 저희도 살 곳이 필요해요. 영희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정이 대학 갈 때까지는 이 집이 필요해요. 학군이 좋거든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죠. 마치 이미 다 정해진 일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아직 제가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대수와 영희는 점점 노골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양원 상담 받아봤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이면 된대요. 어머니 연금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대수가 이삿짐 센터까지 부르더라고요. 어머니, 다음 주까지 짐 정리하세요. 요양원 입소 날짜 정해놨어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내 아들이 이럴 수 있나 싶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이 집 명의가 아직 제 이름이라는 것,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만만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대수와 영희의 압박이 날로 심해졌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부른 것도 모자라서 요양원 계약서까지 들고 왔어요. 어머니,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내일부터 들어가실 수 있어요. 저는 계약서를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한 달에 200만 원짜리 요양원이었는데 시설도 별로고 위치도 외진 곳이더라고요. 왜 하필 여기야? 제가 물으니까 영희가 대답했어요. 어머님 연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곳이에요. 너무 비싼 데는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대수와 영희가 이미 이 집에 살 계획을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민정이까지 데려와서 할머니, 제가 할머니 방 쓸게요. 넓어서 좋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제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방 배정까지 끝낸 거죠. 더 황당한 건
영희가 인테리어 업체까지 불러서 상담을 받더라는 겁니다. 여기 벽지 다 바꾸고 부엌도 새로 할 거예요. 할머니가 쓰시던 가구들은 다 처분하고요. 마치 이미 자기 집인 것처럼 굴더라고요. 저는 참다 폭발했어요. 영희야, 이 집이 언제 내 집이 됐니? 아직 내가 살고 있는데 무슨 인테리어 얘기야? 그러자 영희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어차피 나가실 거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대수도 영희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이사 준비해야 해요. 어머니가 너무 고집 부리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고집을 부린다고요? 내 집에서 나가기 싫다는 게 고집인가요? 그날 저녁 대수와 영희가 친척들까지 불러서 설득하려고 했어요. 대수 처가 식구들과 몇몇 친인척들이 와서 저를 둘러쌌어요. 순분 이모, 요즘 혼자 사는 노인들 사고 많이 나잖아요. 요양원이 안전해요. 순분 씨, 대수도 힘든 상황이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사도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모두들 대수 편을 들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버텼어요. 내가 왜 내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내가 아직 정정하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러자 영희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민정이 앞날도 생각 안 하시고. 그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이기적이라고요?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에서 살고 싶다는 게 이기적인가요? 그리고 민정이 앞날은 왜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다음 날부터는 대수와 영희가 아예 이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양원 가실 때까지만 잠깐 있을게요. 그러면서 자기들 짐을 들여놓고 마음대로 집안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제 방에도 들어와서 어머니, 이 옷장은 너무 오래됐어요. 버리죠. 이 화장대도 요양원에는 못 가져가잖아요. 제 물건들을 마음대로 정리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제가 숨겨둔 카드가 있었어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만만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때였어요. 제가 전화를 건 사람은 김 변호사였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알고 지내던 분이었는데 법무일을 맡아서 처리해 주시곤 했어요. 순분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다 설명드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지, 제 집을 차지하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변호사님이 들어보시더니 할머니,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집 명의가 할머니 이름인데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어요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물어보니까 변호사님이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일단 집명의 이전을 절대 해주시면 안 되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날 대수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집명의 이전 서류 준비했어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였죠.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모자라서 집까지 가져가려는 거였어요. 왜 집 명의를 바꿔야 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대수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저희가 관리하는 게 좋잖아요. 나중에 팔 때도 편하고요. 결국 집을 팔아서 돈을 챙기려는 속셈이었어요. 영희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어머님,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좋은 요양원으로 옮기시면 되잖아요. 겉으로는 저를 위하는 척하지만 속마음은 뻔히 보였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 돼. 이 집은 절대 팔지 않을 거야. 그러자 대수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요. 너희가 살아야 한다고 내가 집을 내줘야 하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이 집을 준다고 했니? 제가 따져 말하니까 영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어차피 대수가 상속받을 집 아니에요? 미리 정리하는 게 좋죠. 그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상속받을 집이라고요? 제가 언제 죽는다고 벌써 상속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영희야,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 얘기야?
하지만 대수와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저를 압박했어요. 어머니, 명의 이전 안 하시면 저희가 관리비 낼 수 없어요. 어머니가 고집 부리시니까 민정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성적이 떨어져요. 심지어 민정이까지 이용했어요. 할머니, 제가 이 방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요양원이 더 좋을 거예요. 친구들도 많고 손녀까지 나서서 저를 내쫓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서러웠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더 가관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영희가 자기 친구들을 데려와서 집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언니들, 우리 새 집 어때? 위치도 좋고 넓잖아. 마치 이미 자기 집인 것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아직 할머니가 계시는데 어떻게 새 집이라고 해요? 제가 화를 내니까 영희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어차피 곧 나가실 거잖아요. 미리 친구들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영희는 부동산까지 불러서 집값을 알아보더라고요. 이 집이 얼마나 나갈까요? 리모델링하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을까요? 제가 보는 앞에서 버젓이 집 파는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로 김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할머니인지 똑똑히 보여줄 때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 변호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사무실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설명드렸죠. 변호사님이 듣고 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이건 명백한 주거침입이에요. 그리고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도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물어보니까 변호사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일단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세요.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명의 이전은 절대 해주시면 안 돼요. 집에 돌아와서 대수와 영희를 불러 모았어요. 대수야, 영희야, 너희 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 그러자 대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가 왜 나가야 해요?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들어와서 살고 있니?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영희가 비웃더라고요.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어머님 혼자서 이 집을 어떻게 지켜요? 그때 저는 김 변호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니? 강제퇴거 신청서야. 너희가 2주일 안에 나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대수와 영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설마 진짜 저희를 고발하시려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 집에 무단 침입해서 날 내쫓으려는 사람들한테 뭘 바라니? 그러자 영희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나오세요? 요양원이 더 안전하다고요. 내가 언제 요양원 가겠다고 했니? 내가 마음대로 정한 거잖아. 대수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저희도 갈 곳이 없어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도 못 구하겠다고요. 그건 네 문제지. 내가 왜 책임져야 하니? 네가 능력이 안 되면 네가 해결해. 그때부터 집안이 완전히 전쟁터가 됐어요. 대수와 영희는 제가 진짜로 법적 조치를 취할 줄 몰랐던 거예요. 어머니, 친아들을 고발하시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친아들이 어머니를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빼앗으려는 일도 세상에 없는 일이지. 제가 받아치자 영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나를 위해서? 웃기지 마. 너희는 처음부터 내 집이 목적이었잖아. 요양원비는 내 연금으로 내고 집은 너희가 차지하려는 거였지. 민정이까지 나서서 눈물을 보였어요. 할머니, 저희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저 대학 가기 전까지만 여기서 살면 안 되나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한번 허용하면 계속 이용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민정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어른들이 해결할 문제야. 너희 부모가 능력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할머니 집을 빼앗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날부터 대수와 영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협박을 해왔어요. 어머니, 정말 저희를 나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도 혼자 사시기 힘들 거예요. 어머님,
나중에 아프시거나 문제 생기면 저희 모르니까 그렇게 하세요.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김 변호사님께서 모든 절차를 도와주시기로 했고 이제 정말로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끝났거든요. 80세 할머니라고 만만하게 본 것이 큰 실수였죠. 2주일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대수와 영희는 나갈 생각을 안 했어요. 오히려 더 뻔뻔해졌죠. 어머니가 진짜 저희를 고발할 수 있을까요? 친아들을 고발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이 집으로 왔을 때 대수와 영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신고하신 거예요? 대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경고했잖아. 2주일 안에 나가라고.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고 말했어요. 집 명의가 할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고 할머님이 나가라고 하셨으니 나가셔야 해요. 계속 있으시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그제서야 대수와 영희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니들이 갈 곳이 없는 건 니들 문제야. 나한테 의존하지 말고 니들이 해결해. 그러자 영희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매정하시네요. 저희가 어머님께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뭘 잘못했냐고? 나를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내 집을 빼앗으려고 한 게 잘못이 아니야? 제가 받아치자 영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희가 언제 빼앗으려고 했어요? 어머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위해서? 내가 요양원 가겠다고 했니? 니들이 마음대로 정해놓고 위해서라고 하지 마. 결국 경찰관이 중재에 나섰어요. 일단 오늘까지 짐 정리하시고 내일까지는 나가셔야 해요. 안 그러면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날 밤 대수와 영희는 밤새 짐을 쌌어요. 중간중간 저한테 와서 사정하기도 했지만 저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저희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잖아. 다음 날 아침 드디어 대수와 영희가 집을 나갔어요. 민정이가 마지막에 와서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라고 인사했는데 그 아이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민정아, 할머니는 너만큼은 이해한다고 말해줬어요. 대수는 끝까지 원망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혼자서 어떻게 사실지 두고 보세요.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는 네 인생이나 잘 살아. 영희는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어머님, 나중에 우리한테 도움 요청하지 마세요. 저희도 이제 모르겠어요. 누가 니들한테 도움 요청한다고 했니? 나는 니들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집이 조용해지자 정말 시원했어요. 50년간 살던 제 집에서 드디어 평화를 되찾은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부터 대수와 영희가 다른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전화부터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친척들한테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어요. 어머니 가재시도 별개 속편집 너무 이기적이에요. 아들 가족을 내쫓다니요. 할머니가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혼자 살면서 외로우니까 그런가 봐요. 친척들이 하나둘씩 전화를 걸어와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순분아, 그래도 아들인데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대수도 힘든 상황이니까 조금 도와주면 어때?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왜 내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데? 니들이 대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내 입장도 생각해봐. 그러면 친척들도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더 가관인 건 영희가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너무 독선적이에요. 아들 가족을 집에서 내쫓다니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동네 분들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순분 씨가 잘한 거야. 자식이라고 부모 집을 빼앗으면 되나? 집을 되찾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대수가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나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뻔뻔하던 대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다니요. 대수야, 왜 그러니? 어머니, 저희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전세금도 못 구하겠고, 민정이는 학교도 못 다니고 있어요. 알고 보니 대수와 영희가 나간 후에 임시로 영희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쫓겨났다는 거예요. 영희 부모님이 언제까지 얹혀 살 거냐고 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한테 와서 무릎 꿇으면 다시 받아줄 줄 알았니? 제가 차갑게 말하자 대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것도 집을 뺏으려고 한 것도 다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대수야, 네가 지금 사과하는 건 정말 뉘우쳐서가 아니라 갈 곳이 없어서잖아. 내가 바보로 보이니? 그때 영희도 나타났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너무 성급했어요. 하지만 영희의 사과는 진심 같지 않았어요. 영희야, 니는 아직도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거지 진심이 아니잖아. 제가 따지자 영희가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민정이도 왔는데 아이가 많이 야위어 있더라고요. 할머니,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제가 할머니 방을 쓰고 싶다고 해서 아이가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민정아, 네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그리고 대수에게 말했어요. 대수야, 네가 정말 뉘우쳤다면 증명해봐.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증명하죠? 대수가 물었어요. 앞으로 내 집에 대해서는 어떤 욕심도 부리지 마라.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생각도 하지 마라. 내가 원할 때까지는 이 집에서 혼자 살 거야. 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그리고 영희도 마찬가지야. 내한테 다시는 집 얘기 꺼내지 마라. 그리고 내 앞에서 인테리어나 부동산 얘기도 하지 마라. 영희도 어쩔 수 없이 수긍했어요. 네, 어머님.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변할지 두고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니들 어디서 살 거니? 제가 물었어요. 모텔에서 지내고 있어요. 전세금을 모으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대수가 말했어요.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내 아들이고 특히 민정이가 걱정됐어요. 일주일만 거실에서 자라. 그동안 집 구해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절대 내 방에는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집안일에 간섭하지 마라. 손님처럼 조용히 있다가 일주일 후에는 무조건 나가라. 대수와 영희가 기뻐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는 경고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 나를 속이려고 하거나 내 집에 욕심 부리면 그때는 정말 연을 끊을 거야. 일주일간 대수 가족이 거실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그들을 지켜봤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조용히 지내더라고요. 영희도 예전처럼 집안일에 간섭하지 않고 대수도 제 방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영희도 예전처럼 집안일에 간섭하지 않고 대수도 제 방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부터 조금씩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영희가 부엌에서 어머님, 이 그릇들 너무 오래됐어요. 새 걸로 바꾸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하더라고요. 영희야, 내가 뭐라고 했니?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잖아. 제가 경고하자 영희가 서둘러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깜빡했어요. 닷새째 되던 날에는 대수가 어머니, 혹시 방 하나만 더 써도 될까요? 민정이가 공부하기 힘들어해서요라고 했어요. 역시 조금씩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돼. 거실에서 지내라고 했잖아. 약속 어기면 당장 나가.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대수가 물러섰어요. 하지만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일주일이 다 지나갈 즈음 대수가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아직 집을 못 구했어요. 며칠만 더 있어도 될까요? 저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일주일만 있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안 돼. 약속은 약속이야. 내일까지 나가라. 어머니,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대수가 애원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가 정말 집을 구할 생각이 있었다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발품을 팔았을 거야. 근데 니는 뭘 했니? 여기서 편하게 지내면서 시간만 끌었잖아. 그러자 영희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너무 매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디서 살라고 해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나는 일주일이라고 했으니까 일주일만 있는 거야. 민정이가 와서 할머니, 정말 저희가 나가야 해요? 라고 물었을 때가 제일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이번에 허용하면 또 계속 이용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민정아, 할머니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야. 네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할머니가 어떻게 믿겠니? 결국 다음 날 대수 가족은 또다시 집을 나갔어요. 이번에는 어디로 갔는지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갔어요. 대수가 나가면서 어머니,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라고 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후로 한 달 정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희가 혼자 왔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예전의 도도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저 혼자 와봤어요. 왜? 사실은 대수랑 이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왜 갑자기 이혼 얘기가? 집 문제 때문에 계속 싸웠어요. 대수는 어머님께 다시 빌어보자고 하는데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싫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관계가 틀어졌어요. 영희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어머님을 존중했어야 했는데 너무 성급했어요. 저는 영희를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었는데 이제 와서 이혼까지 하게 생겼으니까요. 영희의 고백을 듣고 나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니? 임시로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민정이는 대수랑 모텔에 있고요. 민정이가 제일 불쌍하네. 제가 말하자 영희가 더 울었어요. 네, 애가 제일 힘들어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친구들 앞에서도 창피해하고 저는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아무리 미워도 가족이고 특히 민정이가 걱정됐어요. 영희야, 네가 정말 뉘우쳤다면 조건을 걸겠어. 무슨 조건이요? 첫째, 내 집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버려라. 둘째,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생각도 하지 마라. 셋째, 앞으로는 내 결정을 존중해라.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정말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대수도 같은 마음이어야 해. 네 혼자 약속해봤자 소용없어. 대수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해요. 영희가 말했어요. 그럼 대수도 데려와. 직접 얘기해보자. 다음 날 대수가 민정이와 함께 왔어요. 대수의 모습도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대수야, 네가 정말 뉘우쳤는지 어떻게 믿겠니? 벌써 몇 번째야?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이에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어떻게? 어머니 집은 어머니 것이에요. 저는 앞으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원하실 때까지 혼자 사시는 걸 방해하지 않을게요. 민정이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할머니 방을 쓰고 싶다고 한 것도,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한 것도 다 잘못이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민정아, 네가 잘못한 건 아니야. 어른들이 잘못 가르친 거지. 저는 마지막으로 조건을 내걸었어요. 좋아,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 하지만 이번에 또 배신하면 정말 끝이야. 다시는 이 집 문턱도 밟지 마라.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대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 대수와 영희는 정말 달라졌어요. 더 이상 제 집에 대해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고 요양원 얘기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더라고요. 물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면이 있죠. 하지만 최소한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지금 저는 여전히 제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대수 가족은 작은 전셋집을 구해서 살고 있고 가끔씩 안부를 확인하러 와요. 민정이도 학교에 잘 다니고 있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간이었지만 제 권리를 지켜낸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쯤 요양원에서 서러운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80세 할머니라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내 집은 내가 지킨다. 끝까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끝까지 맞서 싸우셨을까요? 아니면 가족을 위해 양보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할머니가 했다 대 너무 냉정했다.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시는지 솔직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